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그 이차함수 그래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전부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 그 배웠던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 뒤에 배울 이차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는요, 일단은 두 가지 버전의 상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 1번이 있고, 두 번째 버전 2번이 있는데, 버전 1번과 버전 2번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매끈하게 해결할 수 없거든?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버전 1번이 먼저 기초예요. 버전 1번이 기초고, 이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버전 2번에 응용이 되는 거니까, 이 버전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여러분이 이차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자, 이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첫 번째 보시면, 자, 그래프가 자, 위로 볼록 밑줄 한번 쳐볼까? 위로 볼록인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 밑줄 한번 쳐볼까요? 아래로 볼록인지 그 모양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차 함수는요, 포물선의 모양을 그려요. 포물선의 모양을 그리는데 이렇게 위로 볼록한 요런 포물선의 모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로 볼록한 요런 포물선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이 됐던 아래로 볼록이 됐건 모든 이차 함수는 두 가지의 형태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 볼록인 형태, 또 아래로 볼록인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되고요. 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양이 결정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꼭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위로 볼록일 때는 이걸 이제 산이라고, 그죠? 죄송합니다. 뭐 동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산의 정상 부분 있지, 최정상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이 꼭지점입니다. 자,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었다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계곡물 혹은 뭐 이렇게 바구니라고 봤을 때 그 가장 아래, 그쵸? 가장 아래 찍히는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도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체크하셔서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잘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들어서 뭐 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인데요. 자, 요즘 우리 버전 1번 하기로 했잖아. 버전 1번의 그래프는 써볼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고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버전 1번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표준적인 형태라고 해서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형태가 돼야 형태가 돼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를 만나면 요 그래프의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즉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체크한다고 했잖아. 그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체크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여기 최고차항이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 요 앞에 묶여 나오는 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제 요 지금 A하고 P하고 Q는 모두 다 숫자가 될 텐데 요 A의 숫자, 요 숫자의 부호가 요 부호, 그쵸? 요 A의 부호, 양수인지 음수인지 요 부호를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A가 밑줄 쳐보자. A가 양수다. 즉 0보다 크다면 그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아래로 볼록. 즉 그래프가 요 모양이죠. 요 모양. 보이시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요 모양이 되게 됩니다. 보면 맨 앞에 있는 그 숫자가 양수가 되면.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숫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자, 숫자의 값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값이 뭐 플러스 3이건 플러스 7이건 혹은 마이너스 뭐 6이건 마이너스 100이건 뭐 그런 절대적인 숫자 그 양보다는 부호예요. 부호. 부호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인 거고요. 부호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게 돼요. 보이시죠?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보면, 자, 먼저 A가 0보다 크다. 즉, 양수다. 그러면 그래프가 뭐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 A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0보다 작다, 음수다. 그러면 그래프는 뭐 위로 볼록이니까 뭐 이런 식의 개형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꼭지점의 좌표도 한번 찍어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완전제곱식이 된 요 식에서, 완전제곱꼴로 고쳐진 요 식에서 요 P가 X좌표가 되고요. 요 Q가 Y좌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P, Q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얘가 꼭지점입니다. 이게 꼭지점 좌표가 되게 돼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된다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조심할 게 뭐냐면, 자, X좌표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도록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항상 좀 기억을 하고 상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찍어보면, 자,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꼭지점이겠죠?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요 꼭지점의 X좌표가 P고요. 요 꼭지점의 Y좌표가 Q다라고 해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위로 볼록일 때는 여기가 꼭지점이겠죠? 여기가 꼭지점이어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다라고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3번 내려오시면 꼭지점의 좌표는 P, Q입니다. 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4번 대칭축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자, 대칭축은 뭐냐면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건 혹은 위로 볼록이건 그의 기차함수의 그래프는 좌우가 대칭입니다. 데칼코만이에요. 이걸 접으면 딱 접혀.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돼요. 데칼코만이. 자, 그러면 그 대칭을 이루는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대칭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데칼코만이라면 요걸 딱 접는, 그 접히는 선. 그치? 그 대칭축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요 라인이 대칭축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뭐가 될까요? 이때는 요 라인, 그쵸? 요 라인이 대칭축이 되게 돼요. 즉, x가 p 값이 되는 그 순간에 선이 대칭축이 되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x가 x 값이 p 값이 되게 되는 그 선이 대칭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냐면 x 이퀄 p입니다 라고 요 선이 바로 대칭축이다. 그래서 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요 좌우가 대칭이다.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요걸 접으면 이 그래프가 완벽하게 포개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로 볼록이건 아래로 볼록이건 좌우가 대칭이다 라는 것도 2차 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요 네 가지 내용 정도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으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형태, 그쵸? 요 식의 형태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복습 1번인데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건 일단은 여기가 지금 2차죠, 그쵸? 여기 지금 2차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먼저 체크할게.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부터 체크해야 되거든? 그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체크하는 건 뭐야? 그치? 요 맨 앞에 묶여져 있는 요 숫자의 부호입니다. 이 숫자의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이 숫자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는 거,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그치?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아래로 볼록. 아볼이죠, 아볼. 아래로 볼록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체크하실 거. 꼭지점의 좌표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그치? 여기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1,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1,2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X축이고요. 여기 이렇게 Y축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할게. 1, 여기를 이제 2라고 한번 해볼까요? 1,2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 그쵸? 1,2.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고요. 자,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아래로 볼록. 뭐 대충 개형만 이렇게 좌우 대칭이게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칭축은 뭐다? 요 라인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있죠? 그래서 요거 1일 때가 대칭축이 되게 돼서 대칭축도 찾아보면 대칭축은 x 이퀄 1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괄호 2번 한번 그려볼까요? 자, 괄호 2번은 먼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부터 체크. 자, 먼저 체크할 거면 요 앞에 묶인 숫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음수가 되게 됩니다.
자, 부호가 음수니까 첫 번째, 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치,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 자,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데, 자, 여기 조심할 거. 여기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죠.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마이너스가 있고, 자, x. 자, 꼭지점 좌표를 찾으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플러스 2가 됐다는 거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꼭지점 좌표를 찾으려면 여기 중간 다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아, 그러고 나면 꼭지점의 좌표는 2, 여기 2,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호가, 그쵸, 여기 플러스면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원점이고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되게 되고요. 조금 내려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꼭지점 지나고 좌우 대칭 이렇게 되게 됩니다. x축, y축을 조금 더 이렇게, 그쵸? 됐죠? 예, 되고 대칭축은 뭐가 될까요? 대칭축. 대칭축은 요 라인, 그쵸? 요 라인이 대칭축이겠죠. 그래서 요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좌우 대칭, 접으면 포개지겠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 2가 대칭이 되는 그 순간이 되게 되기 때문에 3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괄호 1번이건 괄호 2번이건 그래프가 이게 표준형, 그쵸? 완전 제곱식. 표준형으로 잘 그래프가 정리되어 있을 때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식 자체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자, 이제 버전 2번으로 가볼까요? 자, 버전 2번으로 가시면 자, 이차함수의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제 배웠죠. 표준형이 뭐냐면 써보자. y는 완전 제곱으로 묶인 형태야. a 숫자 묶이고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입니다. 라고 이렇게 묶인 형태가 표준형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묶이는 게 표준형이었는데, 자, 이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일반형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뭐냐면 얘를 전부 다 풀어 헤친 거야. 풀어 헤친 거.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해서 이 형태를 전부 다 풀어 헤친 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표준형하고 일반형 중에 뭐가 더 좋냐면 압도적으로 그래프 그리기에는 표준형이 좋아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일반형은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정보들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일반형의 그래프가 만약에 나왔다면 나는 표준형이 좋지만 우리는 표준형을 원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일반형의 그래프가 나왔다면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반형의 그래프를 씁시다. 표준형으로 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이라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자, 이 일반형을 표준형의 식, 요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되고 이걸 바꿔줄 때 쓰는 기법이 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묶어서 변형을 시켜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완전 형태로, 그렇죠?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자,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2번 내려오시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좀 하시면 돼요. 옆에 이제 그 약간의 뭐랄까요, 그 스텝?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그 절차를 좀 써놨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칸이 조금 좁아가지고 조금만 칸을 키워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자, 이거는 지금 일반형입니다. 이게 전부 다 풀어 헤쳐져 있죠. 묶여져 있지가 않잖아.
표준형이라는 것은 완전제곱 형태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2차, 1차 상수 다 풀어헤쳐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지금 완전제곱으로 묶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2차, 1차항 묶기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요 두 개를 좀 묶어주세요. 그쵸? 뒤에 상수항을 신경 쓰지 마시고 묶어보겠습니다.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 이렇게 묶여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5입니다. 라고 뒤에 거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2차항과 1차항 일단 먼저 묶었고요. 자, 그 다음에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기라고 되어 있죠. 자, 뭐라고요? 절반의 제곱이죠. 절반의 제곱입니다. 지금 1차항이 누구냐면 요 마이너스 4x죠. 요 마이너스 4x에서 요 마이너스 4, 1차항 개수 얘의 절반의 제곱이에요. 해볼까요? 자, x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자, 마이너스 4를 반띵 해봐.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자, 일단은 마이너스 4x 써주고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반띵해봐. 반띵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지. 그치? 그 마이너스 2, 그게 절반이잖아. 그 절반에 다시 무엇을 하라고? 제곱을 하라고. 그럼 반띵한 게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4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더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뒤에 이제 플러스 5가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럼 지금 내 맘대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맘대로 뭘 했냐면 내 맘대로 여기 있는 4를 한번 더했어요. 그쵸? 여기는 4를 한번 더했어. 더했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려면 4를 한번 뭐 해야 될까? 빼야겠지. 그래야 등식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자, 이렇게 되게 되고요. 해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2차식 보면, 여기 이제 x 보이시나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쵸? 우리 아까 절반 했던 거 마이너스 2죠? 그쵸? 마이너스 4의 절반이 마이너스 2잖아?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x자 인수분해. x자 인수분해 이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얘를 써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x-2에, 자, 그게 두 개 있는 거죠? x-2 두 개 있는 거니까, 제곱 뒤에 거 계산하면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쵸?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여기 지금 앞에 플러스 1이 여기 지금 앞에 사실은 플러스 1이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 그쵸? 제가 위로 볼록이라 했나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잘 됐지? 꼭지점의 좌표는 2,1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그쵸? y축 이렇게 될 거고 2,1 여기가 이제 2고, 그죠? 여기가 1이 돼서 요 두 개를 꼭지점을 이 점을 꼭지점으로 갖고 아래로 볼록인 요런 식의 개형의 이차 함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표준형의 그쵸? 식을 요 완전제곱식으로, 그쵸? 일반형의 식을 표준형의 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바로 2번. 동그라미 2번. 자, 얘도 지금 몇 차인 거냐면 이거 2차죠. 2차인데 이거 일반형입니다. 다 풀어헤쳐져 있죠. 일반형이어서 자,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항과 1차항을 묶어줄 건데요. 자, 이거 묶을 때 공통인수 숫자에 대한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 숫자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2하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죠. 그럼 2하고 마이너스 4의 공통인수는 누굴까요? 2로 묶을 수 있겠죠. 2로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이렇게 묶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뒤에 플러스 9 하고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 다음에 요 1창 이것의 절반의 제곱이었잖아. 해보자. 2배. 자,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는 딱 써주고, 그치? 자, 1창 얘죠? 요거 가운데 있는 요거. 요 1창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죠. 그럼 얘 반띵하면 얼마야? 반띵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제곱해주면 플러스 1이지. 그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한번 해주고요. 자, 뒤에 플러스 9가 있었죠? 자, 그럼 내 맘대로 지금 뭘 해준 거냐면 지금 내 맘대로 1을 더해준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가서 1을 빼준다 하면 틀려요. 선생님 왜요? 아까는
아까는 그렇게 해서 1 더했으니까 1 더했으니까 1 뺐는데 여기는 왜 아니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더하기 1을 했지만 사실상 더하기 1을 한 게 아니죠. 이거 1 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앞에 지금 누가 있어? 2가 있잖아.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을 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를 더한 거예요? 2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2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앞에 묶여진 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여기는 x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x자 인수분해 해주면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2배에 x-1의 절반에 그쵸? x-1의 제곱이고요. 요거 뒤에 계산해주면 플러스 7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일반형의 식을 표준형의 식으로 잘 바꿨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려볼까? 자, 일단은 요 앞에 숫자는 플러스니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잘 됐고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1,7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x축하고 y축이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딘가 이제 1,7이 이렇게 찍히겠지? 1,7 여기가 이제 1,7 축을 좀 안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가상의 x축과 y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1,7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축을 생략해서 이렇게 찍어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그래프의 형태를 또 많이 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도 지금 보시면 일반형이죠. 그렇죠? 일반형의 그래프를 이제 표준형의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 건데 자, 먼저 요거 두 개 묶을 건데 자, 요것도 숫자로 묶을게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자, 우리 앞에 숫자로 묶을 때 누구를 묶었냐면 사실은 요걸로 묶는 거야. 요걸로. 요 앞에 숫자. 얘로 묶는 겁니다. 요 앞에 숫자로 전부 다 묶어내는 거야. 이렇게 2로 묶어내는 거야. 요 앞에 숫자로. 그렇죠? 이렇게 묶어내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은 누구로 묶어내면 되겠어요? 얘는 아까 요 앞에 숫자 2로 묶어냈으니까 얘는 누구로 묶어내면 되겠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되겠지. 그쵸? 내려와서 자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묶어주면 묶이겠죠?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까지 여기까지 묶어야 돼. 마이너스 2x하고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뒤에 거는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죠. 써볼게요. x제곱에 일단 마이너스 2x까지는 그대로 나오고 자, 얘의 절반, 그쵸? 요곳의 절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마이너스 1에 그쵸? 요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얼마야? 플러스 1이죠. 네, 빨간색으로 한번 쓸까요? 빨간색으로 그쵸?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네요. 네. 자, 빨간색으로 자,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 그것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묶이고 이제 마이너스 3 뒤에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우린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요? 지금 내 맘대로 1을 더했으니까 뒤에 빼기 1을 한다. 맞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선생님 1 더했잖아요. 아니야. 1 더한 게 아니야. 왜?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요 마이너스랑 얘 1이 붙어서 사실은 1을 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한 건가요? 1을 뺀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야, 사실은. 마이너스 1을 뭔가 추가해 준 거니까 우린 다시 플러스 1을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되는 거죠. 그쵸? 조심하셔야 돼요, 묶일 때. 자, 그래 놓고 나면은 요 뒤가 x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x자 인수분해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뒤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위로 볼록이죠. 왜? 요 앞에 숫자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여기는 마이너스 잘 바뀌어 있고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죠.
예,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찍으면 이 꼭지점 이렇게 있다 치고 가상의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 상황에서는 지금 x축이 아마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가상의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그럼 x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1이죠. 1. 여기는 1이 될 거고 1. 그 다음에 y축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y축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하고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x축하고 y축은 어딘가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축이 없이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약간씩 어려운 문제를 풀 건데 여기다가 막 x축하고 y축까지 막 그려주게 되면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축을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대충 찍고 그냥 여기 어딘가 x축이 있겠지? 1, 어딘가 y축이 있겠지? 마이너스 2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한 일반형을 고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진짜 진검승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여러분 이차 함수 뭐 거의 다 마스터한 겁니다. 중학교 거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y는 일단 일반형이죠.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누구로 묶는다?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로 묶는다. 2분의 1로 묶겠습니다. 2분의 1로 묶어주면 2분의 1로 1차하고 2차하고 1차 여기까지 묶어주는 거잖아. 그치? x제곱 그 다음 누가 되는 거냐면 자 마이너스 5x인데요. 여기 2분의 1로 묶일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10x가 들어와야겠지. 그래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돼서 다시 마이너스 5x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묶어줄 때 10x라고 이렇게 되고요. 되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0입니다. 라고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0x에서 자 절반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0 요거의 절반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5죠. 그렇죠? 2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뒤에 플러스 10이 원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 맘대로 25를 더했으니까 25를 뺄까요? 아니죠. 지금 내 맘대로 25를 더한 게 아니죠. 실상 얼마를 더한 거예요? 2분의 25를 더한 거죠. 그렇죠? 2분의 25를 더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25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쵸? 여기 조금 이제 뭐 숫자가 조금 복잡하네. 그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래놓고 나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xx 그다음 여기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 10의 절반이죠. 마이너스 10의 절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5로 이렇게 x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써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 그 다음에 x-5의 전체 제곱이고요. 자, 요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 10은 2분의 20이잖아. 그치? 2분의 20 마이너스 2분의 25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쵸? 요거 10은 2분의 20이고 마이너스 2분의 25니까 두 개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5.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래프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치, 아래로 볼록. 왜? 여기 부호가 2분의 1이잖아. 요거 플러스니까 요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래프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잘 됐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2분의 5 그쵸? 마이너스 2분의 5 얘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자, 어딘가 가상의 x축과 가상의 y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원래는 축을 다 그려주는 게 맞는데 뒤에 복잡한 문제를 풀면은 축까지 그리면 그래프가 완전 산만해져서 이 축은 안 그릴 겁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어딘가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어딘가 가상의 x축을 향해서 여기가 5일 거고
그 다음에 가상의 y축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텐데 걔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래프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 되게 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영상을 좀 끊어놓고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됐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일반형이죠?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2차항과 1차항 이 두 개를 묶어줘야죠? 묶을 때 숫자는 이 앞에 숫자로. 자, 그럼 마이너스 2 묶여주면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묶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2x하고 이렇게 묶여줘야겠죠.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 전개했을 때 다시 마이너스 4x가 될 거 아니야. 그죠? 플러스 1 남아있는 거 써주면 되고, 얘는 계속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2x까지 그냥 써주고, 자, 어떻게 하는 거였어? 요거 플러스 2 절반의 제곱, 요거 절반하면 얼마죠? 플러스 1, 그것의 제곱이니까 다시 플러스 1이겠죠. 그쵸?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주고, 자, 여기 원래 내가 플러스 1이 있었잖아. 1이 있었고, 자, 여기 지금 내가 1을 더했으니까 여기 1을 빼면 되나요? 1 더했으니까 1 빼? 아니라니까. 아니지. 내가 지금 1을 더한 게 아니지. 나는 실상 얼마를 해준 거야? 이거 지금 곱하면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 2를 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1처럼, 그러니까 보이기엔 그냥 1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를 한 거니까 여기 2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됐죠? 그래 놓고 나면 여기 xx, 여기는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요 플러스 1 값은 사실은 요 플러스 2의 절반 값이었죠. 그쵸? 절반 값이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항상 됩니다.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해주면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나올 거고요. 뒤에는 플러스 3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쵸? 이게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그냥 1,3일까요? 아니죠. 조심해야죠. 여기가 지금 플러스잖아. 플러스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1,3이 아니라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게 됩니다. 자,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찍어주면, 자, 가상의 x축과 y축이 그냥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x축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딘가 x축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가로선으로 어딘가 있을 거고, y축은 이렇게 세로선으로 어딘가 있겠지라고 그냥 상상을 하고, 그쵸? 그냥 어딘가 있겠죠. 우리는 그냥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습니다. 이게 꼭지점일 거고요. 이게 꼭지점이고, 어딘가 x축 어딘가에 그냥 마이너스 1, y축 어딘가에 3하고 이렇게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뭐 얘기 한 얘기만 더 하자면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그쵸? x 이퀄 마이너스 1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오늘 이차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요 복습 4번 마지막 두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이해를 잘 하신 거거든.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요 내용을 알아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여러 번 보시면서 중학교 수학 내용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